17번 문제. 세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ABC가 정삼각형일 때 삼각형 ABC의 외접원의 넓이를 물었어요. 이때 이 점 C의 XY 좌표랑 이 외접원의 넓이로 나오는 P랑 Q라는 값을 모두 곱한 값을 구하여라 라고 했고, 여기 문제 보니까 단 점 C는 제1사분면 위의 점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뜻? 1사분면 위의 점이라면 이 점의 X좌표 양수라고, 그 다음 Y좌표도 양수라는 뜻, 그리고 PQ는 서로소인 자연수. 이건 무슨 뜻일까요? 자, P랑 Q가 지금 분모와 분자에 있는 수인데 이게 서로소라는 뜻은 이 P분의 Q라는 이 수가 기약분수라는 뜻이에요. 더 이상 약분이 되지 않는 수라는 거. 그러면 이런 거를 조건을 확인한 후에 우리가 첫 번째 뭘로 이용해서 식을 구해야 되냐? 정삼각형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이 세 꼭지점을 가지고 만든 선분들의 길이가 모두 같아야 되지. 자, 여기다 대략의 그림을 그려볼게요. 이 삼각형 ABC가 있고 이 점의 위치는 무시했어요. 그러니까 안 맞아요 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이 보이는 대로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A는 0,1, B는 1,0, C는 A, B라는 점인데 이 삼각형이 정삼각형이 되려면 이 세 변의 길이가 모두 같아야 돼. 즉 선분 AB의 길이와 선분 BC의 길이, 그리고 선분 CA의 길이가 모두 같아야 돼요. 그렇다면 이거 같다라는 걸 이용해서 우리 점점거라고 했지. 두 점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을 활용해서 이 선분들의 길이를 모두 같다고 놓아보면 되겠네. 자, 그러면 A라는 점과 B라는 점의 좌표는 멀쩡하게 나와 있으니까 이 점 A, B의 좌표를 활용해서 이 선분 A, B의 길이를 한번 구해보고 그 다음에 이 정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확인해 볼게요. 구하는 공식 뭐였냐? X좌표의 차의 제곱 플러스 Y좌표의 차의 제곱이다. 계산해 주시면 이 제곱되는 것이 다 1과 1이기 때문에 루트 2가 되네요. 그러면 즉 이 정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는 루트 2가 될 테고, 그 다음에 우리가 찾아야 될 거 뭐다? 점 C의 좌표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선분 BC랑 선분 CA의 길이도 루트 2가 돼야 되고 둘이 길이가 같아야 돼요. 그러면 BC의 길이 식으로 한번 나타내 볼게요. BC의 길이 식으로 나타내면 X좌표 차의 제곱, Y좌표 차의 제곱. 그러면 조금 더 정리를 해주면 A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1 플러스 B제곱이 되고 이 값이 뭐가 돼야 되냐면 루트 2가 되어야 합니다. 다음 선분 CA의 길이도 식으로 나타내 볼게요. 그러면 X좌표 차의 제곱, 그다음 Y좌표 차의 제곱 정리를 해주면 전개해서 정리하면 A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2B 플러스 1는 루트 2가 되어야 돼요. 자, 그러면 위에 있는 식과 아래에 있는 식을 좀 더 간단하게 나타내기 위해서 양변의 제곱을 해서 근호를 좀 없애서 표현을 해볼게요. 그러면 A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1 플러스 B제곱이 2라는 값이 되고 이러한 식이 하나 나오겠고, 그 다음 A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2B 플러스 1은 2라는 또 두 번째 식이 하나 나오게 돼요. 자, 여기서 1번식과 2번식을 변끼리 뺀다라고 하는데 뭔 뜻이냐? 좌변은 좌변끼리, 우변은 우변끼리 뺄셈을 해볼게요. 빼주면 여기서 A제곱은 소거 되겠지. 그 다음 B제곱은 소거 되겠죠. 그 다음 1도 소거되고 2도 소거됩니다. 그럼 남는 것만 체크해보면 어떻게 돼요? 여기 보시면 마이너스 2a 플러스 2b는 0이 되고, 이거 0 되려면 둘이 똑같아야 되잖아. 즉 2a랑 2b가 같아야 되고, 그렇다는 것은 a와 b가 같다는 거. 그럼 a, b가 같다는 걸 식에 1번식 혹은 2번식 둘 중에 하나에 대입하면, 그러면 이 한 문자가 얼마인지, A가 얼마인지 구해줄 수 있고 그 다음 B가 얼마인지도 구해줄 수 있어요. 그러면 1번식에서 여기서
B 대신에 A를 집어넣어도 되지. 그럼 B 대신 A를 넣고 식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A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1 플러스 A제곱은 2다.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 여기서 좀 더 정리할게요. 2A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1은 0이다. 라고 해서 정리했어요. 자, 그럼 다음 방정식을 풀면 A의 값이 나오겠지. 2A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1은 0이라는 값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좌변 인수분해 불가능하므로 근해 공식을 활용해서 A 값을 구해줄게요. 근해 공식 활용하면 2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 마이너스 마이너스 2라고 해서 일단 2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이 나오는데 아까 문제에서 A는 뭐라고 했어요? A는 0보다 크다, 즉 양수다라고 했었기 때문에 2분의 1 마이너스 루트 3은 음수가 되므로 제외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진짜 찐 A 값은 2분의 1 플러스 루트 3이 되고 왜? A는 양수여야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B는 A와 같다고 했기 때문에 점 B의 점 C의 Y좌표인 B도 2분의 1 플러스 루트 3이 되고 자 이게 바로 우리가 찾는 A와 B 그리고 점 C의 좌표입니다. 다음 우리가 해줘야 될 거는 이 삼각형 ABC에 외접원이 있다고 할게요. 이 삼각형 ABC에 외접원이 있고 그 외접원의 중심의 좌표를 알 수 있으면 반지름의 길이를 구할 수가 있는데 왜 그런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삼각형의 외접원이 있고 그 외접원의 중심이 있어. 그걸 우리가 외심이라고 하는데 정삼각형에서는 이 외심이 뭐와 똑같냐면 내심 그리고 무게중심과도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외심을 무게중심의 공식을 활용해서 좌표를 구할 수 있겠지. 좌표를 구한 다음에 어떻게 해줄 거냐? 자, 외심의 성질을 활용할게요. 외심은 각 꼭지점까지 연결한 선분들이 이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되므로 이 길이들이 모두 같아요. 그럼 즉 우리가 찾아야 될 거는 이 점 외심 그리고 혹은 이 삼각형의 무게중심의 좌표를 찾아서 이 길이, 반지름의 길이를 구해줘야 되는 게 목표입니다. 자, 그러면 해볼게요. 우리가 찾아야 될 거 외심 또는 무게중심이죠. 그래서 그 점의 좌표를 구할게요. 외접원의 중심의 좌표 뭐로 찾을 거냐? 정삼각형이므로 이 정삼각형의 무게중심의 좌표로 찾겠다. 해볼게요. 그러면은 무게중심 공식 있으니까 그거 활용해서 3분의 각 꼭지점의 x좌표의 합 0 플러스 1 플러스 2분의 1 플러스 루트 3 그리고 무게중심의 y좌표도 3분의 세 꼭지점의 y좌표의 합 1 플러스 0 플러스 2분의 1 플러스 루트 3 똑같이 나오네 좌표가. 그래서 정리를 좀 해주면요. 3분의 여기 분자가 계산을 좀 해볼게요. 분자를 2로 통분해서 계산해 줄게요. 2분의 3 플러스 루트 3이 되고 3분의 여기도 똑같겠지. 2분의 3 플러스 루트 3. 자, 그래서 결국엔 이 수는 뭐가 되냐면 6분의 3 플러스 루트 3. 6분의 3 플러스 루트 3이 돼서 자, 이 무게중심 또는 이 외접원의 중심인 외심의 좌표가 6분의 3 플러스 루트 3, 6분의 3 플러스 루트 3이 됩니다. 자, 이제 뭘 해야 돼? 반지름의 길이를 구해야 되므로 이 외심에서 한 점까지의 거리를 구해줄게요. 이 점 O는 아까도 말했다시피 원점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 외심에서 점 A까지의 거리를 구해볼게요. 거리 구하는 거. X좌표의 차의 제곱 6분의 3 플러스 루트 3의 제곱 플러스 6분의 3 플러스 루트 3 마이너스 1 y좌표의 차의 제곱입니다. 자, 이걸 정리하면 분모 6이니까 36분의 3 플러스 루트 3은 전체 제곱하면 어떻게 돼요? 12 플러스 6 루트 3이 됩니다.
플러스, 자 여기서 좀 계산을 좀 해줘야 될 것 같아. 일단 분모를 6으로 통분해보면 6분의 얘가 1이 6분의 6이 되므로 루트 3 마이너스 3이라고 해서 이렇게 일단 간단하게 통분해서 나타낼 수 있고, 제곱을 해볼게요. 36분의 루트 3 마이너스 3을 해주면 어떻게 돼요? 12 마이너스 6 루트 3이 되고, 더 정리를 해보면 36분의 24, 36분의 24가 됩니다. 그래서 36분의 24, 더 간단하게 나타내지 않고 그냥 바로 여기에서 어차피 외접원의 넓이를 구할 거니까 이게 지금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되므로 이 루트 36분의 24가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돼요. 반지름 길이. 그래서 바로 제곱해서 이 외접원의 넓이를 구해줄게요. 그러면 이 외접원의 넓이는 제곱하니까 근호가 소거돼서 36분의 24파인데, 우리가 이 외접원의 넓이를 기하분수로 나타내기로 했었기 때문에 기하분수로 나타내보면 3분의 2 파이라고 해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P라는 값이 뭔지 Q라는 값이 뭔지 찾았나요? P는 이 외접원의 넓이의 분모, 그래서 즉 3이 되고, Q는 분자, 그래서 2가 됩니다. 그럼 우리가 위에서 A와 B의 값, 그리고 방금 P와 Q의 값을 찾았기 때문에 이 수두를 모두 곱해주면 돼요. A, B, P, Q의 곱을 구하면, 자 일단 PQ는 구하기가 쉬우니 먼저 곱해볼게요. PQ의 곱은 6이 되고, A와 B는 어떻게 돼요? 2분의 1 플러스 루트 3을 제곱한 값이 돼요. 해볼게요. 6 곱하기 분모 제곱하면 4, 분자 제곱하면 4 플러스 2 루트 3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약분해서 더 간단하게 나타내서 A, B, P, Q의 값을 한번 구해볼게요. 일단 4분의 4 플러스 2 루트 3이라는 수가 모두 2로 약분이 되기 때문에 2로 나눠주면 2, 2. 2분의 2 플러스 루트 3이 되고, 다시 여기 6을 곱하면 또 약분이 가능하죠. 6과 2가 2로 약분이 되므로 결론 다 약분해서 나타내주면 여기 3이 되죠. 이 3을 분배해서 곱해줘야 돼요. 이 3이라는 게 2 플러스 루트 3에 곱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분배해서 곱해보면 6 플러스 3 루트 3이라는 값을 갖고, 따라서 정답은 A, B, P, Q의 값은 6 플러스 3 루트 3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18번에 보시면, 자, 복소수를 좌표평면에 나타내는 방법을 좀 체크를 해볼게요. 복소수가 이렇게 a 플러스 bi라고 표현될 때 좌표평면에 a, b로 표현한대. 무슨 소리야? 자, 좌표평면에 표현할 때 x좌표는 이 복소수의 실수 부분이 되는 거고, y좌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복소수의 허수 부분이 돼요. 그러면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을 찾아서 x좌표, y좌표로 나타내주면 그게 바로 이 좌표평면의 복소수를 나타내는 방법이다라는 거지. 그러면 여기 기억부터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기억을 보시면 두 복소수를 나타내는 두 점 사이의 거리는 2루트 5다. 자, 첫 번째 복소수 1 플러스 3i라고 돼 있고, 실수 부분이 1이고 허수 부분이 3이지. 따라서 얘를 좌표평면에 나타내면 1,3이 돼요. 그 다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i라는 복소수는 실수 부분이 마이너스 1이고 허수 부분이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라는 점으로 나타낼 수 있고,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1,3과 1,3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라는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해 볼게요. 점점거 공식을 이용해주면 되고, x좌표의 차의 제곱, y좌표의 차의 제곱 해주시면 첫
첫 번째에 있는 2를 제곱하면 4. 두 번째 수 4를 제곱하면 16. 루트 20이 되네요. 그러면 즉 2루트 5가 맞습니다. 자, 그래서 기억은 옳다. 맞는 거죠. 니은 확인해 볼게요. 니은에 복소수 z 곱하기 z파, 얘는 켤레 복소수지. 나타내는 점은 x축 위에 있다라고 했는데 이 값이 뭐가 되는지 생각을 해줬어야 돼. 우리 복소수의 성질, 켤레 복소수의 성질에서 나왔던 건데 이 복소수와 복소수의 켤레 복소수를 곱하면 뭐가 됐었을까? 실수가 됐었다. 기억나나요? 이거 왜 실수가 됐었을까요? 예를 들어서 이 복소수를 a 플러스 bi로 놓고 이 복소수의 켤레 복소수를 나타내면 a 마이너스 bi 이렇게 되죠. 둘을 곱한다고 해보자. 둘을 곱한다고 했을 때 a 플러스 bi 곱하기 a 마이너스 bi를 해주면 어떻게 돼요? 합차 공식에 의해 전개되면 a 제곱 마이너스 bi의 제곱인데 우리가 이 허수단위 i는 제곱하면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걸 알고 있어서 마이너스 1이 됐어요. 허수단위 i 제곱은. 그래서 플러스 b 제곱이 되고 여기서 a와 b는 모두 실수였기 때문에 그래서 즉 실수가 됩니다. 그러면 실수니까 얘를 나타내는 좌표 평면에 나타냈을 때 z바의 곱을 좌표 평면에 나타내면 실수 부분은 뭔가 있겠지? 실수 부분은 a제곱 플러스 b제곱 이런 식으로 실수 부분 나와 있겠죠? 허수 부분은 어때요? 허수 부분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0이 돼요. 그러면 이 y좌표가 0인 점이 되면서 이 y좌표가 0인 점은 무슨 축 위에 있다? x축 위에 있는 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니은도 옳다. 자, 그다음 디귿 확인해 볼게요. 두 복소수를 나타내는 두 점을 잇는 선분의 중점은 y축 위에 있다라고 했는데 자, 두 복소수를 나타내는 두 점을 잇는 선분의 중점이라고 했어요. 자, 이거는 중점의 좌표를 구해야 하므로 우리가 이 복소수를 무난하게 a 플러스 bi로 나타내 볼게요. 그러면 일단 켤레 복소수는 a 마이너스 bi가 되는데 마이너스가 붙어 있어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i가 되고 즉 마이너스 a 플러스 bi라는 것이 됩니다. 그러면 이 두 복소수를 나타내는 점을 한번 만들어 볼게. 자, 이 z라는 놈, 이 복소수를 좌표로 나타내면은 좌표 평면이 나타내면 실수 부분 a, 허수 부분 b므로 a, b가 되고 그다음 마이너스 z 바라는 이 복소수를 좌표 평면에 나타내려면 실수 부분 마이너스 a, 허수 부분 플러스 b 그래서 마이너스 a, b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뭐 해주면 돼? 중점의 좌표를 구해주면 돼요. a, b와 마이너스 a, b의 중점의 좌표를 나타내주면 되고 해볼까? 중점의 좌표 2분의 합이었어. 2분의 x좌표의 합, 2분의 y좌표의 합. 즉 뭐가 돼요? x좌표가 0이 돼버리네. 0, 2분의 2b, 즉 b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x좌표가 0이라는 거는 무슨 축 위에 있는 점? y축 위에 있는 점입니다. y축 위의 점이 되고 그러면 이 중점은 y축 위에 있다라는 디귿도 옳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5번이 됩니다. 자, 22번을 볼게요. 세 꼭지점의 좌표가 주어져 있고 AC의 선분과 AD의 선분의 길이가 같도록 하는 점 D를 잡았어요. 여기서 평행선이 놓여져 있고 그 다음에 연장선과 만나는 점이 점 P일 때 점 P의 좌표를 물었어요. 뭐에 관련된 문제인지 한번 먼저 확인을 해볼게요. 첫 번째, 이 평행선이 그려지면 우리가 AA 닮음이라는 삼각형의 닮음을 활용할 수 있었는데 어떻게? 평행선이 DC랑 AP가 평행하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이 동의각들의 크기가 같겠지. 이 동의각의 크기가 같아지겠죠. 그래서 이 두 삼각형이 AA 닮음. 어떤 삼각형과 어떤 삼각형? 삼각형 DBC라는 삼각형과 그 다음에 삼각형
ABP라는 삼각형이 AA 닮음이다 라는 걸 사용해서 나타낼 수가 있고, 닮음이므로 대응하는 변의 길이의 B가 똑같을 거예요. 어떤 B가 같냐? B에서 D까지 선분의 길이비랑 B에서 A까지 선분의 길이비가 대응하는 변의 길이비므로 같을 테고, 마찬가지로 하면은 B에서 C까지의 선분의 길이의 B랑 B에서 P까지의 선분의 길이의 B가 같을 거예요. 그러면 이 닮음을 활용해야 되는 게 첫 번째 키포인트고, 두 번째는 이 P라는 점이 어느 선 위에 있나 확인을 해볼게요. 여기 점 B에서 점 C를 연장한 선 위에 이 점 P가 올려져 있지. 그러면 이 B, 여기 써놨던 BC 대 BP가 몇 대 몇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으면 이 P라는 걸 이 선분 BC의 외분점으로 해석할 수가 있겠다. 그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볼게요. AC와 AD의 길이가 같다라고 했으니 AC의 길이를 먼저 구해볼게요. 선분 AC의 길이를 구해보면 점점거 활용해서 X좌표의 차의 제곱, Y좌표의 차의 제곱 이용하면 5라고 해서 AC의 길이를 구할 수가 있고, 이 선분의 길이는 즉 선분 AD라는 선분의 길이와도 같아집니다. 그러면 AC와 AD라는 선분의 길이가 모두 5가 됩니다. 그 다음 우리 점 D의 좌표는 모름으로 점 A와 점 B의 좌표를 이용해서 선분 AB의 길이를 한번 구해볼게요. 선분 AB, 자, X좌표의 차의 제곱, 그 다음에 Y좌표의 차의 제곱 계산해보면 13이 되고, 그러면 선분 AB의 길이가 13이 됩니다. 그러면 AB의 길이는 13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네요. 이 길이비랑 뭐랑 같을까? 이 두 삼각형 DBC랑 ABP가 서로 닮음이므로 이 왼쪽에 있는 변의 길이비가 똑같이 오른쪽의 길이비로도 적용이 될 거예요. 즉 오른쪽으로 보시면 이 AD라는 부분과 AB가 5대 13이라면 이 CP라는 변의 길이와 BP라는 변의 길이도 5대 13이라는 길이비를 가지게 될 거예요. B니까 동그라미 쳐놓을게요. 5대 13이라는 길이비를 가질 거고, 이 점 P를 우리가 외분점으로 선분 BC의 연장선 위에 있으니까 외분점으로 해석을 하기로 했어. 자, 이 그림에서 해석이 가능한가 보세요. 점 P는 선분 BC를 몇 대 몇으로 외분했을까? 점 P는 선분 BC를 몇 대 몇으로 외분하는 점이 됩니다. 내분점은 그나마 아이들이 쉽게 하는데 외분점은 몇 대 몇으로 외분하는지 헷갈려요. 그래서 시작하는 점과 끝점을 설정한 다음에 몇 대 몇인지 확인을 해볼게. B라는 점이 있고 중간에 C라는 점이 있고 P라는 점이 있습니다. 외분점은 이렇게 해야 돼. 시작하는 점에서 그 외분점까지 갔다가 시작하는 점에서 외분점까지 가는 게 13이죠, 지금. 그리고 외분점에서 이 끝점 C까지 돌아오는 B를 찾아야 돼. P에서 C까지의 길이비는 5라고 했었고, 그러면 몇 대 몇으로 외분하는 거냐? 13대 5로 외분하는 점이 됩니다. 그럼 외분점 공식을 사용하면 이 외분점 P의 좌표가 나오겠죠. 외분점 공식 간단하게 적어보면 이렇게 됐었어요. 두 B를 빼준 후에 처음 나오는 B, 이 전항이라고 하는데 처음 나오는 B와 끝점의 좌표를 곱해줬고 나중 B와 처음 점의 좌표를 곱해줘. 시작점의 좌표를 곱해줘서 빼기 해주는 거. 이게 외분점을 구하는 방법이었어요. 그러면 외분점 P의 좌표를 한번 구해볼게요. 13 더하기 마이너스 13 마이너스 5분의 13 곱하기 여기서는 점 C가 나중점이지. 점 C의 X좌표를 곱해주고 빼기 5 곱하기 점 B가 시작하는 점이니까 점 B의 X좌표를 곱해줍니다. 이게 외분점 P의 X좌표. 그러면 외분점 P의 Y좌표는 13 마이너스 5분의 13 곱하기 끝나는 점
나중점인 점 C의 y좌표 빼기 5 곱하기 나중에 나오는 b에다가 시작하는 점 B의 y좌표를 곱해주면 되고 간단하게 나타내 볼게요. 계산해서 8분의 13 곱하기 4, 52 마이너스 5 곱하기 마이너스 5니까 플러스 25 컴마 8분의 13 곱하기 0은 0 마이너스 5 곱하기 마이너스 9는 45 이렇게 되고 최종적으로 정리한 P는 어떻게 되나요? 전 P의 좌표는 8분의 77, 8분의 45라는 점이 되어서 점 P의 좌표는 8분의 77, 8분의 45가 되어서 5번이 됩니다. 자, 23번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23번에 점 1,6을 한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에 두 변의 중점의 좌표를 M하고 N의 좌표로 놓여 있고 여기서 보니까 M과 N에 관련된 이러한 식이 두 개가 나와 있어요. 이걸 활용해서 삼각형의 무게중심을 구하라 했고 우리 보통 이 삼각형 하나 그려볼게요. 이 삼각형을 하나 랜덤으로 그렸어요. 삼각형의 무게중심의 좌표를 구하려면 뭐가 필요하냐? 세 꼭지점의 좌표가 필요한데 지금 점 B와 점 C의 좌표는 언급이 안 되어 있고 대신 두 변의 길이의 중점의 좌표가 언급이 되어 있어요. 자, 여기 중점이 M이 되고 이 M의 좌표가 x1, y1이라는 거. 그 다음 선분 AC의 중점이 언급이 되어 있고 N이고 그 점의 좌표는 x2, y2라고 해요. 그러면 우리가 점 B와 점 C의 좌표가 없으니 설정을 해놓을게요. 점 B의 x, y 좌표를 각각 B1, B2 이렇게 해놓을 거고 점 C의 x 좌표, y 좌표는 C1, C2라고 한번 해놓을게요. 그럼 우리가 중점의 좌표가 언급이 돼 있으니 중점의 좌표를 이용하는 공식을 활용해서 B1, B2, C1, C2가 들어가는 식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자, 선분 A, B의 중점의 좌표가 식으로 나타내면 어떻게 해야 돼요? 2분의 X좌표의 합 X B1 플러스 1, 2분의 Y좌표의 합 그래서 B2 플러스 6이라고 해서 나타낼 수가 있는데 실제로 이 값이 뭐냐? X1, Y1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걸 이용해서 똑같다는 걸 이용해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2분의 B1 플러스 1이 X1이 되므로 B1 플러스 1은 2X가 되고요. 2X1. B2 플러스 6은 마찬가지로 하면은 2Y1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 나타낼 수가 있는데 이걸로만은 우리가 B1, B2라는 값이나 이런 걸 정확하게 알 수 없으니 자, 선분 AC의 중점도 이용할게요. 선분 AC의 중점을 좌표로 나타내면 2분의 A와 C의 X좌표의 합 C1 플러스 1 Y좌표는 2분의 점 A와 점 C의 Y좌표의 합 C2 플러스 6이 되고 이 점의 좌표가 뭐가 되냐면 x2, y2가 된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정리해보면 c1 플러스 1은 2x랑 같아지고 2x2, c2 플러스 6은 2y2랑 같아집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알고 있는 힌트를 써먹으려면 우리가 이렇게 해줘야 돼요. 자, b1 플러스 1이 2x1이고 c1 플러스 1이 2x2입니다. 그러면 이 두 식을 더해보면 좌변은 좌변끼리, 우변은 우변끼리 더해보면 어떨까? 더해볼게요. b1 플러스 1 플러스 c1 플러스 1을 하면 2x1 플러스 2x2가 되고 자, 이거 결국에는 2 곱하기 x1 플러스 x2랑 같아지죠. 근데 문제에서 x1 플러스 x2가 2라고 했으니 이 값은 즉 4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찾아낼 수 있는 거 B1 플러스 C1 이게 점 B와 점 C의 X좌표죠. 이 합이 2라는 걸 구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B2 플러스 6은 2y1과 C2 플러스 6은 2y2라는 두 식을 변변 더하면, 변끼리 더하면 B2 플러스 6 그리고 플러스 C2 플러스 6을 하면 우변의 합 2y1 플러스 2y2가 되고 2 곱하기 y1 플러스 y2가 됩니다. 근데 y1 플러스 y2가 문제에서 4라고 되어 있으니 대입을 해주면 8이 됩니다. 그러면 즉 B2 플러스 C2, 점 B와 점 C의 y좌표의 합은 얼마가 될까? 자, 여기서 6 더한 12를 이항해주면 되죠? 마이너스 4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확한 값은 모르지만 점 B와 점 C의 x좌표의 합과 y좌표의 합은 알고 있어요. 이게 뭐냐? 점 B 그리고 점 C의 x좌표의 합. 그 아래 나온 식이 점 B와 점 C의 y좌표의 합이에요. 그러면 이 합을 알고 있으니 우리가 무게중심 충분히 구할 수 있습니다. 자, 무게중심은 어떻게 구했었어? 무게중심은 3분의 각 꼭지점의 좌표였어요. 그러면은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 좌표를 구할게요. 3분의 ABC라는 태점의 x좌표의 합 1 플러스 B1 플러스 BC1 그 다음에 3분의 6 플러스 B2 플러스 C2 이게 무게중심의 좌표인데 우리가 위에서 B1 플러스 C1의 값을 구했어요. 2라고 해서 대입을 해보면 3분의 1 플러스 2 그다음 y좌표도 3분의 B2 플러스 C2가 마이너스 4라는 걸 구했으니 6 마이너스 4라고 해주시면 되죠. 즉 계산 끝까지 하면 이 무게중심의 좌표가 정확하게 나오게 될 거예요. 3분의 3이니까 x좌표는 1이 되고 y좌표는 3분의 2가 되네요. 즉, 이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의 좌표는 1,3분의 2, 3번이 됩니다. 는 공식을 안 해오면 그냥 아예 못 풀어요. 그쵸? 그래서 공식을 다 기억해야 되고 일단 제일 기본 공식이 뭐였냐면 줄여서 얘기할게. 점점거라고 얘기할게. 점점거. 점과 점 사이의 거리고 이 점의 좌표를 가지고 점 사이의 거리를, 두 점 사이의 거리를 만들어주는 그런 공식이었어요. 그래서 이 공식을 모르면 그냥 앞으로 이 3, 4번을 못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공식이 현실이 뭐였지? 두 점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이? 너요. x 바로 해줘. x 마이너스 제곱. 맞아. 그래서 두 점 사이의 거리 구하는 거는 이게 뭐냐면 x좌표끼리 뺀 거예요. x좌표끼리 뺀 거. 그래서 x좌표의 차를 제곱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y좌표끼리 뺀 거. 그래서 y좌표의 차를 제곱한 걸 더해서 제곱근을 구해주면 되고 그게 두 점 사이 거리였었어요. 그 다음에 직선의 방정식에서 나오는 공식도 좀 그려볼게요. 내분점 이런 거는 좀 생각할게요. 직선의 방정식 지난주에 딱 직선의 방정식 하고 끝났다. 기울기랑 y절편이 주어지면 바로 쓰면 돼. 바로. 첫 번째 뭐냐면 기울기가 주어지고 y절편이 주어지면 기울기랑 y절편 가지고 방정식을 바로 만드시면 돼요. 그래서 y는 기울기가 x의 개수가 되고 y절편이 상수가 되는 이런 1차 함수 형태였었어. 이거는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2차 함수랑 똑같은 컨셉이니까 별로 어려운 건 없고 두 번째가 제일 중요했던 거 기울기가 주어지고 지나는 한 점의 좌표가 주어져요. 지나는 한 점의 좌표가 주어졌을 때의 공식을 기억하고 있을까? 이게 지금 제일 중요한 공식인데 y는 왜 이렇게 분필이 난리가 안 나네? y는
뭐야 얘기해보세요. x m x 마이너스 x 그치. 마이너스 y 맞아요. 그래서 기울기랑 한 점의 좌표가 주어지면 이런 형태로 만드는 거였었고, 이 형태로 만드는 거를 못하게 써서 맨날 이걸 사용하면 나중에 오히려 불편할 거야. 빨리빨리 구할 수 있는 걸 더 어렵게 구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기울기 곱하기 x 빼기 지나는 점의 x좌표, 그리고 더하기 지나는 점의 y좌표, 이렇게 나타내는 공식이었고, 그 다음에 두 점의 좌표가 주어져 있거든요. 기울기가 없어요. 이걸로 기울기 만들 수 있지 않나? 두 점의 좌표 가지고. 기울기의 뜻이 뭐냐면 x값의 증가량에 대한 y값의 증가량의 비율이니까, 이걸 만들면 기울기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으로 해서 만들어주고, 위에랑 똑같은 형태로 만들어주시면 돼요. 나머지 부분은. 그래서 같은 형태로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절편이 주어졌을 때가 있었어. x 절편이랑 y 절편 주어졌을 때가 있어요. 이것도 굳이 공식으로 언급을 해놨고, 나중에 기하라는 과목을 선택할 학생들이 있겠지? 누군가는 앞일은 모르는 거니까 기하를 선택할 수도 있겠죠? 거기에서도 이 공식이 똑같이 나와요. 그래서 목소리 가셨다고. 그래서 x절편과 y절편이 주어졌을 때 x절편분의 x 더하기 y절편분의 y는 1이라는 이러한 공식이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을 조건이라는 유형이 나왔고,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으면 뭘 이용해서 푸는 거냐면 이 세 점을 가지고 만든 기울기를 사용해야 돼. A, B, C라는 세 점을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A랑 B를 가지고 두 점의 좌표만 있으면 우리가 기울기를 만들 수 있었지. X값의 증가량분의 Y값의 증가량으로. 그래서 A와 B를 가지고 만든 기울기, 즉 직선 AB의 기울기, 이거나 A나 C를 가지고 만들어도 기울기 똑같지 않을까? 이 한 직선 위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AC로 가지고 만든 기울기나 점 B와 점 C를 활용해서 직선 BC의 기울기를 만드나, 이 기울기가 모두 다 312쪽이 아니라 322쪽. 322쪽이에요. 맞아요. 312쪽을 보고 있어도 너무 착해.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이 세 직선의 기울기가 다 똑같은 걸 활용하면 되고, 굳이 세 개는 안 만들어도 되는데 두 개만 활용해도 원래는 간단하게 나올 수도 있어요. 이 문제에 따라서. 일단 111 대표 유형에서 111 대표 유형에서 1번을 잠깐 할게요. 1번에 2,5라는 점이랑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A,A-5라는 점이 있는데, 얘네가 한 직선 위에 있도록 하는 A 값을 구하래요. 뭐 어쩌라는 거냐면 아까도 말했듯이 세 점 중에 두 점을 가지고 기울기를 만들어서 기울기가 같음을 이용합니다. 그 두 점은 편리한 대로 만드는데, 보통은 이런 문자가 들어간 걸 두 번 쓰기보다는 문자가 없는 얘네를 가지고 하면 기울기가 깔끔하게 나오니까 이 둘을 먼저 활용해서 그 한 직선의 기울기를 한번 구해볼게요. 이 세 점이 동시에 놓여져 있는 이 직선의 기울기를 구해볼게요. 그러면 A와 B를 가지고 기울기를 만들게요. 직선 AB의 기울기. 기울기 어떻게 만든다고 했냐면 X값의 증가량분의 Y값의 증가량이다. 증가량 어떻게 하나 예를 들게요. 이거는 그냥 예시를 드는 거야. 예를 들어 내 몸무게가 100kg인데 예시예요. 105kg가 됐어. 그럼 얼마나 증가했는지 확인하려면 빼면 되지. 나중에 나오는 이 F터로 나오는 이 105kg에서 100을 빼면 되죠. 근데 내가 몸무게가 95가 됐어. 그러면 이거는 증가량이 얼마나 돼? 마이너스 5지. 항상 이 뒤에 나는 후에서 전을 빼면 돼요.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A점에서 B점으로 이동했다고 생각하고 변했다고 생각하고 B점의 좌표, 나중에 나오는 점의 좌표에서 앞에 나오는 점의 좌표를 빼주면 돼. 대신 앞에 점인지 뒤에 점인지를 바꿔도 상관은 없고요. 항상 같은 방향으로 빼주면 돼요. 이렇게 뺐으면 X값의 증가량 구할 때 이쪽으로 뺐으면 Y값의 증가량도 똑같이 같은 방향으로 빼면 된다는 거.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라서 이거 계산해주면 직선 AB의 기울기가 나와요. 일단 기울기를 해볼게요. 분모 마이너스 3이고 분자가 마이너스 9니까 플러스 3이라는 기울기가 나오고, 그러면 이제 이놈
A가 들어가 있는 이 점 C의 좌표를 추가해서 이걸 활용해서 기울기를 만들었을 때도 똑같이 3이 나오면 된다는 거. 그러면 B랑 C로 갈게요. 직선 BC의 기울기를 똑같이 만들 거예요. 위에서 했던 직거리대로. 어떻게 했었냐면 나중에 나오는 점에서 그 전에 나오는 점을 빼준다고 그랬어. 그래서 A에서 마이너스 1을 뺄게요. A에서 마이너스 1을 뺄게요. 이게 X값의 증가량이고 Y값의 증가량은 A-5라는 나중에 나오는 점 C의 Y좌표에서 B의 Y좌표인 마이너스 4를 빼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빼볼게요. 좀 정리를 해보면 A 플러스 1이 되고 분모는 분자는 A 마이너스 1이 돼. 계산을 해보시면. 그러면 한 직선이 있다는 거는 이 기울기를 만들었을 때 두 점을 가지고 기울기를 만들었을 때 이 기울기가 똑같아야 된다는 거. 얘네가 같아야 된다는 거고 이거 같도록 하는 A를 찾아주시면 돼요. 일단 같다라는 식을 만들어 볼게요. 바로 어떤 수를 때려가고 나오는데 이렇게 A 플러스 1분의 A 마이너스 1이 3이랑 같아야 되고 여기서 뭘로 정리하면 좋을까? 분모에도 A가 있고 분자에도 A가 있어. 이 분모에 있는 A가 들어있는 식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이 똑같은 식을 양변에 곱하는 거죠. 그럼 같은 식을 양변에 곱할게요. A 플러스 1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서 이 등식을 정리해보면 A 마이너스 1은 3A 플러스 3이 되고 A 나오죠 그러면? 이 A는 얼마가 나올까? 계산을 한번 해볼래요. 마이너스 2. 그러면 A는 마이너스 2라고 해서 이 A 값을 구할 수 있고 꾸겨졌네. 마이너스 2라고 해서 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대표 유형 111에 2번을 볼게요. 세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이 존재하지 않을 때 이거는 말로만 얘기하고 넘어갈 거예요. 계산 안 하고 2번을 보시면 이 세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이 없어야 되는데 그럼 이 세 점이 으로 하는 삼각형이 없으려면 어떤 형태로 돼 있어야 될까? 이 세 점이 조금이라도 딴 데로 삐져나가면 무조건 삼각형이 만들어져요. 어떻게든 이 한 직선 위에 두 점이 있고 얘가 요만큼만 빠져나와도 삼각형이 만들어지죠. 그럼 삼각형이 안 만들어져야 되면 이 1번에 했던 거랑 동일한 내용이에요.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이렇게 올려져 있어야 삼각형이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같은 말이에요. 삼각형 한 직선 위에 있는 거랑 같은 말이에요. 이건 아마 빼봤겠지? 직선 AB 이거는 원하는 점을 선택해서 만들면 되는데 그냥 B라는 점이 그 중에 제일 멀쩡하니까 A와 B를 가지고 기울기를 만들고 B랑 C라는 점을 가지고 기울기를 만들어서 같다고 한번 모아볼게요. 그러면 직선 AB의 기울기를 만들려고 X값의 증가량분의 Y값의 증가량을 하면 6분의 마이너스 3 플러스 3A 이렇게 나오네. 직선 AB의 기울기는. 그다음 직선 BC의 기울기는 A-2분의 3이라고 해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 두 기울기가 같다는 걸 활용해보면 같다라는 식을 만들어 볼게요. 6분의 마이너스 3 플러스 3A가 A-2분의 3이랑 같아야 되고 너무 싫은 스타일이야. 뭔가 그러니까 분수가 똑같은데 문제가 한쪽은 분자, 한쪽은 분모에 들어가 있어요. 이거 X자로 이렇게 곱하면 결과 같은 거 알아요? 혹시? 그죠? X자로 곱하면 결과가 같아지고 왜냐하면 양변에 똑같이 이 분모를 곱한다고 생각하면 돼. 그렇게 하면 약분 다 되면 어쨌든 이 두 개의 곱이랑 같아져요. 그러면 마이너스 3 플러스 3A랑 A-2의 곱이 이쪽 대각선으로 곱한 X자로 곱한 18이랑 같아져야 되고 2차 방정식을 풀라는 거네. 그러니까 문제에서 A가 0보다 크다라는 이 양수라는 말을 언급을 해줬네요. 왜냐면 A 값이 두 개가 나올 테니까 2차 방정식을 풀면. 그래서 2차 방정식은 못 푸는 사람 없다고 생각하고 이거 한번 싹 정리를 할게요. 어떻게 정리해? 한쪽으로 몰아서 한쪽 방향의 우변이 0이 되게 이렇게 정리를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정리를 해보면 3A 제곱 나오고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6A가 나와서 마이너스 9A가 되고요. 그 다음에 상수항끼리 곱하면 플러스 6인데 여기 있는 18을 이항할 거니까 6 마이너스 18이 돼서 마이너스 12 맞나요?
그러면 는 0으로 정리되는데 조금 더 조금 더 편하게 하려고 이 모든 항의 개수를 다 3으로 나눠줄게요. 방정식이니까 3으로 나누는 거 가능하죠. 양변이 똑같은 수로 나누면 되니까. a제곱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4는 0이 되고, 그러면 이거 인수분해가 가능하다. 인수분해가 가능해요. 마이너스 3a를 만들어야 되고, 그러면 a 플러스 1, a 마이너스 4로 인수분해되고 0이 돼야 돼. 여기서 a 값이 두 개가 나오는데 이 힌트가 괜히 나온 게 아니라 이제 얘가 양수인 거. 마이너스 1이랑 플러스 4가 나오는데 양수여야 되니까 a는 4가 나오고, 문제는 a만 구하고 끝이 아니라 이 직선의 방정식을 직접 구해야 돼요. 무슨 직선? 직선 BC의 방정식. 결국에는 이 세 점이 한 사로 올려져 있는 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라는 거고, 이 a를 찾으면 할 수 있는 게 기울기를 만들 수 있어요. 이거나 이거 둘 중에 한 곳에 대입을 하면 기울기가 나오죠. 그래서 기울기를 찾을게요. 그럼 이 직선의 기울기는 여기에 a에다가 4를 대입해볼게요. a에다가 4를 대입해보면 기울기가 2분의 3이 나와요. 그럼 기울기 주어졌다. 그리고 저 직선의 방정식 4개 중에 저 두 번째 거예요. 중요했던 거. 저기에 보시면 지나가는 점의 좌표 하나만 더 있으면 방정식을 만들 수 있다고 했고, 점 B, 그냥 다른 거를 해도 상관없는데 점 B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럼 기울기 쓰고 x 빼기 지나는 점에 x좌표 쓰고 더하기 지나는 점에 y좌표였어, 순서가. 그럼 이걸 정리하면 우리가 원하는 직선의 방정식이 나오고, y는 2분의 3x 여기 곱해주고 계산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니까 y는 3분의 2x 마이너스 5라고 해서 이렇게 직선의 방정식이 나오게 되는 거고, 3으로 넘어가서 여기서 보니까 1차 방정식이 나타내는 도형이래. 뭐 어쩌라는 거냐면 1차 방정식이 생겨먹은 생김새가 x도 1차식이고 y도 1차식인 이러한 식이 나왔는데, 이거 당연히 변형 가능하죠. 변형하는 거 정말 중학생 문제. y는 이렇게 x에 대한 식으로 변형이 가능할까요? 이걸 차곡차곡 이항해서 나누고 하면 y는 마이너스 b분의 ax가 플러스 b분의 c 이런 식으로 대충 정리가 가능하죠. 그러면 이 방정식이 나타내는 도형을 그려라, 구하여라, 어쩌라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y는으로 되어 있는 이런 형태로 변형시켜서 우리가 원하는 정보를 얻어내면 돼요. 기울기가 얼마다, y절편이 얼마다 이런 거를 얻어내주면 돼요. 잠깐만요. 부호가 마이너스죠. 그래서 얻어내주면 돼요. 이걸 무슨 형이라고 하냐면 일반형이라고 해요. 그냥 방정식처럼 정리되어 있는 거는 이 직선의 방정식의 일반형이라고 하고, y는으로 정리되어 있는 이런 식은 직선의 방정식의 표준형이라고 하고, 그래서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표준형을 일반형으로 왔다 갔다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 그러면 그려라. 너무 쉬워서 안 할 거고요. 넘어갈게요. 324로 넘어갈 거고 324쪽. 이거는 좀 해볼만 하다. 이거는 좀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바꿔서 해볼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대표유형 112번을 같이 하고 밑에 있는 한 문제를 도전하게 할 거예요. 보시면 직선의 개형이라고 나오는데, 개형이 뭐냐면 그래프의 형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직선이 지나지 않는 사분면을 구하래요. 직선은 이 좌표축에 평행하지 않는 이상 이렇게 어느 사분면들을 지나게 되는데, 사분면들이 좀 3개씩 골고루 지나죠. 좌표축에 평행하면 2개만 지나겠지만, 그래서 지나지 않는 사분면 이런 거를 체크해야 되고, 체크하는 방법은 그림을 대충이라도 그릴 수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 정리해놓은 표준형이 이 형태로 생겼어요. 기울기가 음수고 y절편도 음수라고 판정이 났어. 그럼 몇 사분면 지나는지 상상이 되나? 기울기가 음수고 y절편이 음수라고 하면은 기울기 음수니까 오른쪽 아래로 떨궈질 거예요, 직선이. 그리고 y절편 음수면은 x축보다 아래 이런 데 점이 찍히겠지, y절편이. 기울기 음수면서 y절편 음수면 이렇게 대략적으로 그려도 돼. 대략적으로 그려서 지나지 않는 사분면이 뭔지 찾을 수가 있죠. A랑 B, C의 부호를 먼저 조사해야 돼요. 이거 조사가 가능할까? 일단 A랑 B랑 곱해서 0이라는 거는 둘 중에 하나가 0인데, A가 0이거나 또는 B가 0인데
이걸 어디서 파악할 수 있냐면 바로 뒤에서 나와요. 바로 뒤에서. B랑 C랑 곱했더니 음수니까 B는 빼박 0이 되면 되겠네. 그러면 B가 0이 아니고 A가 0이라는 거. 그 다음에 B랑 C랑 곱해서 음수가 나온대요. 그럼 이건 무슨 뜻일까? B, C가 곱이 음수라는 거. B와 C가 같은 부호일까요? 다른 부호일까요? 다른 부호라는 거죠. 그리고 양수인지 음수인지는 아직 정확하게 몰라요. 여기서는. 그냥 얘네가 다른 부호여야 곱해서 음수가 되고 이 정도 정보만 알 수 있어요. 그 다음 그 밑에 있는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이라는 직선이 어느 사분면에 지나는지 찾으려면 이 형태 일반형 안 된다 그랬어. 일반형은 정보가 너무 없어. 항상. 2차 함수도 그렇지 않니? 일반형은 정보가 없고 다 표준형으로 바꿔주듯이 이거를 표준형으로 바로 바꿀 수 있으면 좋겠고 안 되면 천천히 갈게요. y는 좌변에 두고 x와 상수항은 다 우변으로 넘겨주시고 그 다음에 y로 구하려면 b로 나눠야 돼. 그래서 나눠주면 y는 마이너스 b분의 ax 마이너스 b분의 c 이렇게 해서 일단 표준형으로 바꿔놨어요. 그랬더니 기울기가 뭔지 y절편이 뭔지 눈에 더 잘 보이게 됐어. 이렇게 바꿔놨더니 기울기 마이너스 b분의 a 이게 기울기고 그 다음에 y절편이 마이너스 b분의 c 이게 y절편이야. 그럼 기울기랑 y절편이 각각 양수인지 음수인지 보면 되고 기울기가 양수일까 음수일까 어떻게 할까? 이거 재수없어요. 왜 재수없냐면 a가 0이 돼요. 기울기가 0이 된다는 게 무슨 직선인 것 같아요? 기울기가 0이 된다는 거. 좌표축에 평행한 건데 세로일까 가로일까? 기울기가 0이라는 거. 기울어진 정도가 0이에요. 뭘 것 같아요? 평평한 거야, 평평. 그래서 이렇게 가로로 평행한 x축에 평행한 직선이 되고 실제로 얘를 0으로 만들어 보면 y는 어쩌고 해서 이렇게만 나와요. x가 사라진 형태. 이런 형태는 어느 축에 평행하다고 했었냐면 y가 하나의 값으로 딱 꽂히는 거는 이 그래프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의 y좌표가 다 동일한 거야. 똑같은 거.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x축에 평행하게 그려져요. 기울기가 0이라는 의미이기도 하고 그러면 9, 4분면을 지날 텐데 이건 y절편에 따라서 결정되겠다. 1, 1을 지나는지 3, 4를 지나는지 y절편이 양수인지 음수인지 확인을 해볼까요? b랑 c가 다른 부호라고 했었어. 근데 마이너스 b분의 c를 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 분모랑 분자가 다른 부호면 일단 기본적으로 음수가 되는데 이 앞에 또 뭔가가 붙어있어. 마이너스가. 그러면 뭐가 될까요? 양수가 돼. 양수가 되면은 방금 그린 이 그림이네. y절편이 x축보다 위에 있고 그 다음에 기울기가 0인 즉 x축에 평행한 이런 직선이 되고 지나는 사분면 그럼 어디예요? 체크해보면 제1사분면이랑 제2사분면에 지나게 되죠. 평행하다는 거는 두 직선에 뭐가 똑같은지 한번 생각해봐. 그래프상으로는 이렇게 둘이 절대로 안 만나는 거고 절대로 안 만나려면 조건이 뭘까? 그렇지. 기울기가 완전히 똑같아야 돼. 그래서 기울기가 같다는 조건을 쓸 건데 얘가 이 페이지에서는 표준형이 나오고 뒷장에서 일반형이 나오죠. 두 개 다 한꺼번에 할게요. 표준형으로 표현된 직선은 y는 어쩌고 저쩌고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는 mx 더하기 n으로 낼 거고 하나는 m 프라임 x 프라임이라고 하면은 원래는 미분에서 사용하는 기호긴 한데 m이랑 똑같진 않지만 유사한 성질을 가질 때 저렇게 많이 사용해요. 그리고 n 프라임 이렇게 놓고 할게요. 그러면 기울기가 같아야 된다고 했으니까 어디가 똑같아야 돼요? 여기서 이 두 식에서 그치? m하고 m 프라임이 같아야 돼요. 기울기가 같아야 되고 또 있다 조건이 기울기 같고 y절편까지 완전 같아버리면 어떻게 돼요? 겹쳐야 일치하게 돼. 그래서 y절편은 무조건 달라야 얘네가 떨어져 있을 수 있어. 기울기가 똑같고 y절편은 달라야 돼요. 기울기가 같고 y절편은 다르다를 저런 식으로 앞으로 쓸 건데 그냥 보고 이해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일반형일 때는 어떨까? 일반형도 쓸게요. 좀. 일반형이라고 하면은 는 0으로 정리되는 이런 식이었어. 일반형. 그럼 여기서 기억이 날까? 중학교 2학년 때 하는 연립방정식. 방정식에서
방정식에서 해가 없다, 해가 무수히 많다 이런 조건 기억나요? 이게 지금 연립방정 방정식이라고 할게요. 얘를 푼다고 생각해보자. 그럼 우리 뭐 했었냐면 x나 y 똑같이 맞춰서 빼지. 그러면 위에 있는 식에다가 2배를 해줄게요. 위에 있는 식의 모조리. 그럼 뭐가 되냐면 2x 더하기 4y는 6이 되고 밑에 있는 식은 그냥 똑같아. 2x 더하기 4y는 6이 되고 이걸 빼면 어떻게 될 것 같아? 없어진다 안 해요? 없어진다가 아니라 x의 개수가 0이 되죠. 0x가 되고 0y가 되고 0이에요. 그냥 0이 돼버리는 거지만 굳이 이렇게 써볼게요. 그러면 x랑 y에다가 어떤 수를 집어넣어도 어차피 0 곱하면 0 되고 0 곱하면 0 되니까 결과적으로 0이 되지. 무조건 되지. 여기다가 무슨 수를 집어넣어도 무조건 이 식은 다 돼요. 다 성립해요. 그럼 이걸 뭐라고 했냐면 해가 무수히 많다라고 했어. 해가 무수히 많다라고 했었고 반대로 무수히 많다도 있지만 없다도 있었던 거 기억나요? 없다, 해가 없다. 요거를 이제 막 뺀다고 해볼게. 그럼 위에다가 또 하는 짓거리를 하면 여기서 뭐가 되냐면 2x, 4y는 똑같으니까 0x 더하기 0y는 되는데 여기가 0이 돼요. 0이 안 되지. 그치? 이러면 이렇게 되는 값이 있을까 없을까? 뭘 집어넣어도 뭘 여기다 집어쳐넣어도 곱하기 0 곱하기 0이니까 그냥 0 돼버리잖아. 0은 마이너스 1이라는 수가 아니니까 이 0이 아닌 수가 안 되니까 이때는 해가 없다라 그래서 조건이 있었어요. 무슨 조건이냐면 이 개수의 비율로 보는 거야. 2분의 1이죠. x의 개수를 분모랑 분자에다 올려놓으면 y의 개수의 비율은 4분의 2. 2분의 1이네 이것도. 6분의 3도 2분의 1이네요. 이 비율이 다 똑같으면 해가 많다였고 해가 무수히 많다. 여기는 어때요? 2분의 1하고 4분의 2는 비율이 같은데 7분의 3은 비율이 다르지. 이 상수항만 비율이 다를 때는 해가 없다 조건이었어. 이걸 왜 언급을 하냐면 이걸 왜 뭐가 필요 언급하냐면 두 직선이 평행하다는 거는 만나는 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 만나는 점이 없다는 해가 많다로 해석할까 해가 없다로 해석할까? 만나는 점이 없어. 이 식을 두 식을 만족하는 점이 없어요. 교점이 없어요. 없다고 해석해요. 없다. 그래서 이 두 식의 이 연립방정식의 해가 그래프에서는 교점이 됐었는데 해가 없다는 거는 교점이 없다는 거니까 즉 이 직선이 평행하다는 뜻. 그래서 평행할 때는 해가 없다의 조건으로 가야 돼요. 해가 없다가 아까 뭐였냐면 개수를 분수로 썼을 때 x의 개수의 비율이랑 y의 개수의 비율은 같은데 상수항의 비율이 다른 것이었어. 이게 해가 없다의 조건이었어. 해가 없다야. 교점이 없다는 뜻이에요. 뭐 할 게 이렇게 많아요. 빨리 하고 쉬는 시간 쉬어야겠더라고. 이거 하고. 그러면 평행할 때 말고 해가 무수히 많다는 뜻으로 갈게. 해가 무수히 많다는 거는 교점이 무수히 많다는 거야. 그래프가. 교점이 무수히 많으려면 두 그래프가 어때야 돼? 그치? 일치해야 돼요. 그래서 두 번째 위치 관계 뭐가 있냐면 똑같을 때가 있어. 일치. 그냥 두 개 이렇게 겹쳐져 있는 거야. 똑같이. 그럼 일치하려면 그냥 다 똑같으면 돼. 다. 기울기도 같아야 되고 식의 형태가 완전히 똑같아야 돼요. y절편도 같아야 되고. 그리고 1차 방정식의 입장에서 이 연립방정식의 입장에서 해가 무수히 많으려면 비율이 똑같았어요. 비율이 모조리 똑같았어요. 그래서 x의 개수의 비율이랑 y 개수 비율이랑 상수항의 비율이 다 똑같아요. 그래서 해가 무수히 많다라는 그런 의미였었고 그럼 평행하고 일치하는 거 말고 또 뭐가 있을까? 평행도 안 하고 일치도 안 하려면 지나면 되잖아. 한 점을 지나면 되는데 왜 칸은 내가 4개를 만들었을까? 이거 4개 만들 거예요. 칸. 한 점을 지나가는데 더 디테일하게 마구잡이로 지나는 거랑 좀 더 디테일하게 그치 맞아. 수직인 거. 그렇게 2개로 나누려고 칸을 4개로 만든 거였고
그러면 한 점에서 만난다라는 위치관계도 있는데 쌤, 여기서 네 일치점에 나를 뭐라 쓰신 거예요? 어디요? 여기 해가 무수히 많다고. 아 많을 다를 쓴 거예요. 해 많다라고 쓰시면 돼요. 한 점에서 만난다도 있는데 이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 중에 좀 더 디테일하게 수직으로 만나는 경우를 구분하려고 한 거예요. 이것도 한 점에서 만나는 거긴 해요. 그러면 한 점에서 만난다. 그냥 대충 그게 느끼세요. 수직으로만 아는 게. 그리고 수직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수직 표시까지 해주세요. 하려면 그냥 기울기가 다르면 돼요. 끝! 이거예요. y절편이 같아도 상관없어. y절편에서 만나면 되니까. 그럼 기울기만 다르면 되고 이게 연립방정식을 까먹었을 텐데 연립방정식에서 해가 한 개만 나오려면 x의 개수랑 y의 개수의 비율이 다르면 돼요. 이러면 한 점에서 만나게 되고 해가 한 개라는 뜻. 해 한 개. 우리가 수직 조건 하나가 남아서 그거 할 거고 감히 말하지만 수직 조건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다 아는 사람은 알 거야. 기울기의 곱이 -1 이렇게 외우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수직 조건을 하려고 예시로 두 방정식을 활용할 거고 y는 mx라는 직선이랑 y는 m'x라는 직선인데 얘네가 수직으로 만나서 이루는 이 교각이 90도일 때 이때 이 m과 m' 사이에 뭔 관계가 있나를 한번 해볼게요. 지금 이 연두색으로 그려놓은 게 뭐냐면 x는 1이라는 직선이고 이 두 직선이 있고 그거를 지나가는 x는 1이라는 y축에 평행한 직선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찍혀있는 이 점의 좌표를 한번 만들어 볼게. x가 1인 직선 위에 있는 점이니까 x좌표 당연히 1이겠죠. 1, 그리고 얘는 y는 mx라는 직선 위에 있으니까 x에다가 1을 대입하면 y가 m이 돼. 1, m이라는 점이 되고 여기는 이 밑에 있는 이 점은 y는 m'x 위에 있는 x좌표가 1인 점이에요. 그러면 1, x에다 1 대입하면 m'이 돼요. 그럼 위에 있는 점은 1,m이고 밑에 있는 점은 1,m'. 여기 중간에 얘네가 만나는 점, 얘네 교차하는 점을 원점이라고 놨어요. 그냥 원점이 제일 쉬우니까. 그 다음에 이 안쪽에 보면 직각삼각형이 생기는데 이제 이걸 피타고라스 정리를 활용할 거야. 그러려면 변의 길이가 다 있어야 돼요. 그래서 변의 길이를 좀 만들게요. 여기 길이 어떻게 될까? 5에서부터 1,m'까지 길이. 이거 점점거 공식 지웠네? 점점거 공식을 활용해도 돼. 루트 x좌표 뺀 거 제곱. 여기는 어차피 원점이니까 0이잖아. x좌표 뺀 거 제곱, y좌표를 뺀 거의 제곱. 그래서 1의 제곱 플러스 m'의 제곱이 되고 그러면 이 길이도 확인할게요. 이 길이도 원점에서부터 요 점까지 1,m까지의 거리니까 루트 1의 제곱 플러스 m의 제곱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 직각을 낀 두 변의 길이를 이렇게 주황색으로 만들어 놨고 그 다음에 빗변의 길이는 되게 쉬워요. 빗변의 길이 만들기는 되게 쉬워요. 왜냐면 이게 요 점 위에 있는 점의 y좌표에서 밑에 있는 점의 y좌표를 빼면 이 길이가 나오지. 그래서 여기는요. 이 길이는 m-m'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뭐 할 거냐면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한다 했어. 딱 한 번만 보니까 이거 딱 한 번만 하는 거니까 이거의 그 증명 과정은 외울 필요 전혀 없고 그냥 눈으로 쳐다보고 있으면 돼요.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하면 빗변의 길이 여기서 m-m'이죠. 빗변의 길이의 제곱이 이 나머지 두 변, 직각을 낀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의 합이랑 똑같고 얘네가 각각 루트 어쩌고 돼 있는데 이걸 제곱하면 근호가 그냥 벗겨지겠지? 그러면 1 플러스 m 프라임 제곱과 1 플러스 m 제곱의 합이랑 같아지고 여기서 이제 싹싹싹 정리할 거 정리하면 되게 간단한 식이 하나 나와요. 일단 좌변을 전개해보면
m제곱 마이너스 2m m 프라임 곱하기 r 프라임 더하기 m 프라임 제곱이 나오고 1 여기 2 그다음에 m 프라임 제곱 있고 m 제곱이 있어요. 여기서 다 이거 죽여. m 제곱하고 m 프라임 제곱 다 지워주세요. 양쪽에 똑같이 있으니까 다 지우면 마이너스 2m m 프라임이 플러스 2가 되고 여기서 마이너스 2로 나눠주면 양변을 마이너스 2로 나눠주면 m 곱하기 m 프라임이 마이너스 1이 돼서 결국에는 뭘 의미하냐면 두 직선이 만약에 수직이라면 이 두 직선의 기울기를 곱한 값이 마이너스 1이라는 거. 그래서 되게 중요한 건 기울기를 곱한 값이 마이너스 1이다. 두 직선이 수직일 조건이고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인 걸 이용하면 편한데 한 번 더 무슨 공식이 있으니까 이거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일단 얘네를 다 표준형으로 바꾸면 그냥 내가 바꿀게요. 표준형으로 바꾸면 이런 형태로 생겨 먹었는데 여기서 기울기고 기울기죠. 이 기울기를 곱한 값이 마이너스 1이 돼야 된다라고 했으니까 기울기를 곱해볼게요. 마이너스 b분의 a 곱하기 마이너스 b 프라임분의 a 프라임 이 곱이 1이 돼야 된다면 여기서 좀 더 정리할게요. 둘 다 음수니까 그냥 플러스로 하고 b 곱하기 b 프라임분의 a 곱하기 a 프라임이 1이 돼야 된다. 1이 돼야 된다. 라는 게 있어요. 그럼 여기서 정리를 좀 해볼게. 이거를 양변에 b 프라임을 곱하면 이렇게 되지. b 프라임을 곱하면 이런 상태가 일어나요. 여기에서 여기에서 잠깐만요. 이거 마이너스 1이야. 마이너스 1이에요.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이었으니까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얘네만 넘겨보면 이런 공식이 나와요. 책에 있어서 얘기하는 건데 쓸데없는 것 같아. x의 계수기를 곱하고 y의 계수기를 곱해서 더하면 0이라는 이런 한계가 나오는데 y는 a-1x 더하기 1이고 y는 5-2ax 더 마이너스 2예요. 아, y절편은 보자마자 눈이 달려있으면 다른 게 안 보이지. 얘는 y절편이 1이고 y절편이 마이너스니까 달라요. 근데 평행하려면 기울기가 같아야 된다라고 했고 기울기가 같다라는 것을 만들어 보면 식으로 만들어 보면 이 기울기의 값을 구할 수가 있네요. 정리해보면 3a는 6이니까 a는 2라고 해서 이렇게 평행할 때 이 a 값을 찾아주고 너무 쉬운 문제야 이거는. 그 다음에 326쪽으로 빨리 넘어갈게요. 우리가 쓴 이 모든 것을 그냥 표로 정리한 건데 그 표로 정리한 거에서 여기에 다 이것저것 나와 있어요. 이번에 326쪽의 개념 체크는 두 직선이 서로 수직이 된대요. 엄청 중요한 조건이랬어. 수직일 조건. 기울기 곱해서 마이너스 1 돼야 돼요. 기울기 곱해서 마이너스 1 돼야 되고 그러면 여기 개념 체크에 기울기를 일부러 복잡하게 만들어 놨지. 기울기를 일부러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얘네가 서로 수직이 돼야 된대요. 그러면 딴 거 볼 필요 없이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 된다를 생각하면 여기 기울기랑 이 기울기를 곱했을 때 마이너스 1이 돼야 돼. 그럼 진짜로 곱하는 거죠. 2분의 2a 마이너스 1이랑 곱하기 마이너스 2a분의 1을 하면은 기울기의 곱 마이너스 1이 된다고? 그럼 여기서 a 찾을 수 있을까? 20 정리하면 자, 정리를 좀 해보세요. 이거 정리를 남이 하겠지 하고 냅두지 말고 본인이 좀 해봐야 돼요. 일단 곱하는 형태로 만들어놨고 좌변은 기울기끼리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돼야 되니까 마이너스 4a분의 2a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1이 돼야 되고 마이너스 마이너스 너무 거슬린다. 그냥 얘가 1이라고 하자. 마이너스 떨어뜨리는 이 값이 4a랑 4a분의 2a 마이너스 1이 1이 되려면 분모랑 분자가 똑같아야 1이 되지. 분모랑 분자가 같아지면 1이 돼요. 그래서 4a는 2a 마이너스 1이 되고 정리하면 a 값이 나올 거예요. 얼마 나올까요? 정리하면
대해서 일단 기본적인 문제를 풀어본 거고요. 이거는 형태가 표준형인지 일반형인지 보면 되고 나는 복잡한 거 딱 싫어 한 개만 외우려 하면 표준형으로 외우세요. 표준형의 조건으로. 그럼 표준형의 조건을 하려면 이거는 변형을 해줘야 돼. 그 변형을 잘못하면 큰일 나고요. 이거 변형해서 y는 이런 형태로 다 변형해서 저 표준형 조건을 사용하시면 되는데 그냥 일반형으로 해도 상관없으면 일반형으로 할게요. 일단 첫 번째는 평행하다라는 위치관계를 가지려면 안 만나야 돼요. 평행하려면. 그러면 해가 없어야 돼요. 해가 없다의 조건이 뭐였냐면 이 x의 개수의 비율. 항상 이거 그냥 편하게 아래에 있는 개수를 밑에 쓰고 분모에다가 위에 있는 개수를 분자에다 그냥 쓰세요. 편하게. x의 개수의 비율이랑 y의 개수의 비율 2a랑 2죠. 이거는 똑같고 해가 없다 조건이야. 평행이니까. 상수항은 달라야 돼. 이렇게 돼야 돼. 그럼 이걸 만족하는 a를 찾아줘야 되고 일단 세 개의 등식이 있으면 좀 불편하니까 한쪽만 확인을 해볼게요. 이 둘을 가지고 이거 생각하면 되지. 아까 했던 이런 대각선으로 곱하면 x자로 곱하면 결과 똑같아지는 걸로 해도 되고 1이니까 그냥 생략해도 되고 그러면 4a 제곱 플러스 2a 뭔 짓 한 거냐면 이 둘을 곱한 거예요. 여기는 분자가 분모를 곱한 거예요. 그러면 이 값이 2가 돼야 되고 그러면 a에 대한 2차 방정식이네. 2a 제곱 플러스 a는 1 넘겨볼까요? 인수분해가 될까? 인수분해 되죠? 그러면 a 플러스 1 2a 마이너스 1로 인수분해돼서 a 값이 두 개가 나오네요. 마침 뭐뭐 나오냐면 여기가 0되게 하는 값 마이너스 1이랑 이쪽이 0되게 하는 값 2분의 1이 나오는데 조심해야 될 게 둘 다 답일 수 있지만 이 뒷부분을 확인해줘야 돼요. 여기가 무조건 달라야 된다는 걸 생각을 해보면 a 한번 생각해볼게요. 그냥 이 값이랑 이 값이 달라야 된다고 볼게요. 둘 다 분모가 어차피 1이니까 이걸로 확인해볼게요. a가 마이너스 1이면 여기다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1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다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4니까 이건 다르다. 이건 된다. 얘는 가능하다. 그럼 이제 a가 2분의 1일 때 한번 생각해 볼게요. 2분의 1을 대입하면 2가 되고 2분의 1을 대입하면 2가 되네. 이거 똑같아져서 안 돼요. 그러면 이 2분의 1은 제껴야 돼. 왜냐하면 여기다 넣었을 때 이 값들이랑 일치하는 값이 돼. 근데 해가 없다면 저 부분은 달라야 되니까. 그래서 둘 중에 하나만 선택을 해줘야 되고 목 아파. 목이 너무 아파. 저 일치하나 볼게요. 일치하나. 일치하려면 그래프를 똑같이 겹쳐줘야 돼. 해가 무수히 많아야 돼요. 그러면 여기만 등호로 바꾸면 돼. 그러면 일치하다는 저게 다 똑같아야 된다는 거고 그러면 아까 마이너스 1이랑 2분의 1이라는 두 개의 값이 나왔었는데 이 두 개가 똑같을 때 값이 아까 마이너스 1일 때는 일치하지 않아서 이쪽이 일치하지 않아서 가능했는데 2분의 1일 때는 일치했죠. 여기까지 일치하는 값이 해가 무수히 많다라고 했었고 그럼 두 번째가 이거네. 두 번째 해가 일치할 때 a 값이에요. 얘는 평행할 때 해가 없을 때 a 값이고 그 다음에 얘는 일치할 때 해가 무수히 많을 때 a 값이에요. 난 마지막 이제 수직이다. 수직이다 분명히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인데 로 생각해도 된다고 변형하면 되니까. 근데 그냥 우리가 하나 저거 써놓은 거 있으니까 그냥 그거를 사용해 볼게요. 하나 써놓은 게 뭐였냐면 x의 개수끼리 곱한 거랑 y의 개수끼리 곱해서 더하면 0이 된다는 거. 그럼 얘는 곱해볼게요. x의 개수끼리 곱하면 2a 플러스 1이고 y의 개수끼리 곱하면 4a예요. 이걸 더하면 0이 된다는 거고 그러면 6a는 마이너스 1이니까 a 값이 마이너스 6분의 1이라고 해서 이게 수직일 때 a의 값이 되고요. 일부러 이렇게 위아래로 비율로 표현하려고 위아래로 작성을 해줬고 일단 이 두 직선은 서로 평행하대요.
그래서 조건까지 적어놨어요. 평행하려면 해가 없어야 돼서 상수항의 비율만 다르면 된다로 하시면 되고 x의 개수를 비율로 적었더니 6분의 a고 y의 개수의 비율을 적었더니 b분의 1이고 똑같아야 돼요. 그 다음에 얘네는 뭐가 되면 안 되냐면 마이너스 5분의 1이 되면 안 돼. 상수항의 비율이 마이너스 5분의 1이니까. 그러면 얘는 일단 크게 신경 쓰지 말고 이 둘의 관계를 먼저 볼게요. 6분의 a가 b분의 1이 된다면 a랑 b 사이의 관계를 한번 구해볼게. 여기서 이렇게 ab와 6과 1을 곱해서 ab는 6이라는 값을 일단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그럼 첫 번째는 ab는 6이라는 것을 하나 찾아냈고 정확한 값은 아니니까 이걸 뒤에서 확인을 해봐야겠지. 뒤에서 확인을 해볼게요. 여기서 이 두 직선은 서로 수직이다 했으니까 수직 조건도 적어놨어. 아직은 안 해가지고 어색할 수 있으면 뭐 책을 보고 참고해서 항상 해주세요. 그러면 x의 개수끼리 곱한 거, 즉 a 곱하기 b-1이랑 y의 개수끼리 곱한 거 1이랑 마이너스 3의 곱이니까 마이너스 3이에요. 이걸 더한 게 0이 돼야 돼요. 그럼 여기서 뭐가 나오나 볼게요. a를 분배해보면 ab 마이너스 a 마이너스 3은 0이 되는데 우리 아까 1번씩 하나 찾아놓은 거 있죠. a랑 b의 곱이 6이라는 거. 그럼 이 놈을 a와 b의 곱을 6으로 바꿔서 해보면 이 a 값이 찐 a 값이 뭔지 나올 거야. 6에서 3을 빼고 a를 빼면 0이 돼야 돼요. 아 그럼 a가 3이겠네. a가 3이라고 해서 나오게 될 테고 이걸 아까 1번으로 표시했던 식에다 적용해보면 b는 2라고 해서 a는 3, b는 2라고 이 두 값이 나오고 이것만 구하면 되나? a, b만 구하면 된대요. 그럼 이렇게 밑에 이 친절한 책이 밑에 그림까지 다 상황을 그려놨어요. 세 직선이 삼각형을 안 만들려면 셋 다 모두 평행하거나 삼각형 안 만들어진 거야. 어떤 경우가 있냐면 세 직선이 모두 평행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건 보통 잘 안 나와요. 왜냐면 문제가 냈을 때 너무 노잼이야. 세 직선이 평행하려면 기울기가 똑같아야 돼요. 그걸 하면 나오는 a 값이 단 하나밖에 없어져서 그래서 이거는 노잼이라 거의 안 내고 두 번째 경우가 뭐가 있냐면요. 두 직선은 평행한데 두 직선은 평행해요. 삼각형 안 만들어지겠지. 한 직선이 평행하지 않는 애가 지나가. 아무리 지나가도 이거는 삼각형이 갖춰지지가 않아. 이 두 직선이 이미 평행해서 절대로 만나지 않기 때문에 꼭지점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두 직선이 평행하고 한 놈만 안 평행할 때 이런 경우도 삼각형이 안 만들어지고 거기 또 그림 나와 있죠. 친절하게 뭐라고 나와 있냐면 한 점에서 만날 때 세 직선이 모두 한 점에서 만날 때 이럴 경우 삼각형이 안 만들어지는데 얘가 요즘에는 좌표평면을 몇 부분으로 나누는지로 이 말이 바뀌어서 문제에서 나오더라고. 이 1번 경우 이 좌표평면을 몇 부분으로 나눌 것 같아? 세 직선이 저렇게 저런 식으로 그려지면 저 벽이 있어요. 예를 들어 칠판이 있어요. 그래서 칠판에다가 평행한 선 큰 거 3개를 그리는 거야. 그러면 이 칠판이 몇 개로 쪼개질까? 칼질을 내가 3번 한 거지. 4개 쪼개지죠. 4개. 좌표평면이 몇 부분으로 나눠지냐면 얘는 좌표평면이 4부분으로 나눠져요. 그래서 문제에서 좌표평면이 4부분으로 나눠질 때 이런 말이 나오면 세 직선이 모두 평행하구나로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요즘에 하는 거더라. 요즘에. 그 다음에 2번하고 3번은 좌표평면이 몇 부분으로 나눠질 것 같아요? 맞아요. 이 칠판 큰 거 하나에다가 2번 평행하게 칼질하고 한 번 이렇게 반대쪽으로 칼질을 한다고 쳐봐. 6개로 나눠지겠지. 6부분이야. 여기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이렇게 칼질을 하면 케이크 썰듯이 썰면은 6부분. 여기 2개는 좌표평면이 6부분으로 나눠질 때 그때 이 A 값을 구하시오, 어쩌고도 구하시오 이렇게 나올 거야. 그래서 삼각형이 만들어지지 않는 경우라고도 나오지만 저렇게도 나올 수 있다. 몇 부분으로 나누는지도 나올 수 있다는 거고 삼각형을 만들지 않는데요. 당연히 1번 경우는 잘 안 나온다 그랬어. 노잼이라서. 보자마자 기울기 다른 거 눈에 보이지 않아요? 이 첫 번째 직선하고 두 번째 직선하고 기울기 보자마자 다르지. 그럼 1번 경우 절대 안 돼. 1번 경우 불가. 그러면 두 번째 어떤 케이스가 있냐면 2개가 평행하고 하나가 평행하지 않는 경우예요. 우리가 찾아야 될 거. 그러면 두 직선이 평행한데 첫 번째랑 두 번째는 무조건 평행하지 않단 말이에요. 기울기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
첫 번째 직선하고 세 번째 직선이 평행한 거야. 여기 1, 2, 3 이름을 붙여보면 첫 번째 경우는 1번하고 3번 직선이 서로 평행할 때 그때 A 값을 구해주는 거예요. 너무 쉽다. 평행하려면 기울기 똑같고 y절편 달라야 되는데 y절편은 이미 달라져 있으니까 기울기만 같으면 돼요. 그럼 여기서 나오는 A 값은 2가 될 테고 1번하고 3번 직선이 평행하려면 두 번째 경우 뭐가 있냐면 2번 직선하고 3번 직선이 평행할 수도 있어. 두 번째 직선하고 세 번째 직선이 평행하고 나머지 하나가 평행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도 A가 바로 나오죠. 기울기를 비교해보면 A는 마이너스 1이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뭔 상황이 있다 그랬냐면 이 상황. 한 점에서 만날 때요. 그러면 1번, 2번, 3번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요. 이거는 어째야 될까? 한 점에서 만나는 거예요. 저 점을 찾아야 돼요. 만나는 점. 어떻게 찾냐면요. 연립 방정식을 여기서 활용을 할게요. 이 직선 두 개는 멀쩡하니까 두 직선을 가지고 연립하면은 점이 나오겠죠. 점을 잡혀봐. y는 2x 더하기 3이랑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6을 연립해서 푸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점의 두 그래프의 교점의 좌표를 찾아주는 거예요. 연립 방정식도 할 수 있겠지? 여기다 대입할게요. 마이너스 x 플러스 6은 2x 플러스 3 3x는 3 x는 1 y는 5 맞나? x는 1 y는 5 맞는 것 같아요. 1하고 5 대입하면 나와요. 그러면 교점이 그 한 점이라는 놈이 1,5가 되고 이 1,5를 나머지 이 3번 직선도 지나가야 돼. 그러면 이 1,5라는 점을 3번 직선에 대입하면 A 값이 나오겠죠. 그때 A 값이. 그러면 이게 지나는 점이었고 이 세 직선이 모두 지나는 점. 그러면 1,5를 여기다 대입할게요. 1,5를 3번에다가 대입해요. 3번에다 대입하면 5는 3 마이너스 1이 돼. x에 1이 들어갔고 y에 5가 들어간 거예요. A 어디였어? 아니지. 이렇게 되지. 5는 a-1이 돼요. x에다가 1을 대입했고 y에 5를 대입해서. 그럼 여기서 a 값이 하나 더 나와요. a 값은 6이라고 해서 하나 더 나와요. 그러면 모든 a 값을 구하여라. 모든 a 값 여기 다 찾아놓은 거 있었어. a는 2, a는 마이너스, a는 6이 있었고 그럼 이 총 3개의 a 값을 뭐 어쩌래요? 아, 다 구하래요. 다 구하면 돼요. 3개를 모조리 적어놔야 돼요. 일반형 써도 되고 그냥 개인적으로 한번 표준형을 써보고 싶어서 표준형을 변형해서 써볼게요. 그냥 써도 상관없어요. 일반형으로. 아까 우리 했듯이. 근데 그냥 뭔가 표준형 했을 때 되게 깔끔해서 생각보다 깔끔해서 표준형으로 변형을 해볼게요. 그러면 일반형으로 쓰는 사람도 상관없어. 내가 y는으로 변형해놨어. 그리고 좌표평면이 네 부분으로 나눠지면 아까 그림 저거 표시해줬는데 직선 3개가 모두 평행할 때 그때 이 직선 3개가 이 모든 좌표평면을 4개로 나눌 수 있어. 4부분으로. 그러면 직선이 다 평행해야 되니까 기울기가 다 똑같아야 돼요. 그럼 여기 나는 표준형을 변형했으니까 변형한 것에서 기울기만 체크해서 얘네가 똑같다고 놓으면 A랑 B가 바로바로 나와요. A를 먼저 찾자면 마이너스 2분의 A-1이 3이 돼야 되고 그러면 한번 잘 생각해보세요. 이게 플러스 3이려면 A-1이 뭐가 돼야 되냐면 마이너스 6이 돼야 돼. 이 분자가 마이너스 6이 돼야지 3이 되고 그러려면 A는요 마이너스 5가 되네요. A는 마이너스 5. 그 다음에 이 첫 번째 직선의 기울기랑 세 번째 직선의 기울기를 비교하면 3이랑 마이너스 b분의 1이 같아야 되고 3은 마이너스 b분의 1. 아 그러면 역수 취하고 마이너스 붙였을 때 3이 돼야 되니까 b는 이렇게 되겠죠. 마이너스 3분의 1이 돼야 되겠다. 여기다 넣어버리면 3 나오죠. 플러스 3 나오죠. 그럼 b는 마이너스 3분의 1이 나오고
a는 마이너스 5가 나와요. 그럼 문제에서 a 곱하기 b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5랑 마이너스 3분의 1을 곱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a랑 b의 곱은 3분의 5. 116번에 수선의 발의 좌표를 구하라라고 나와 있고, 이거 뭐 어쩌고 풀라는 거죠? 일단 직선이 뭐 있겠지. y는 2분의 1x 더하기 3이라는 직선이 하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점 a가 나 그냥 아무데나 찍은 거니까 믿지 마세요. 내가 찍은 거를. 마이너스 2,1이라는 점 a가 있고, 여기에서 이 직선에다가 떨군 이 수선의 발, 즉 여기 있는 이 점의 좌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수선의 발이니까. 이 점의 좌표를 어떻게 찾을까? 이 h라고 만들어 볼게요. 이 점의 좌표 찾는 방법. 수직이나 이죠. 아 맞아. 기울기가 수직인 거 활용해서 뭘 만들 거냐면, 여기 이 수선의 발과 점 A를 지나는 직선이 하나 있겠지. 이걸 연장해 보면 그 직선이 하나 생기겠죠. 이 직선의 방정식을 한번 만들까 해. 직선의 방정식 만들게요. 만들려면 필요한 게 기울기랑 점이라는 재료, 점의 좌표라는 재료가 필요해요. 일단 점은 있지. 마이너스 2,1이라는 점 지나니까. 이 점은 있고 기울기는 없는데 이놈을 활용하는 거지. 이 직선의 기울기를. 그러면 이 직선은 기울기가 2분의 1이니까 이 노란색 직선은 어때야 될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2. 이거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인 거 어떻게 빨리빨리 하냐면 역수로 바꾸면서 부호로 바꾸세요. 이 기울기를 역수로 바꾸면서 부호로 바꾸면 바로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인 게 나와요. 그러면 기울기는 마이너스 2면서 이 A라는 점을 지나는 직선이에요. 이 노란색 직선은. 그러면 이 직선은 우리 공식 내가 지웠네. 공식 기울기랑 한 점의 좌표 주어진 공식이 있었어요. 거기다 대입을 해보면 x 마이너스 지나는 점의 x 좌표 더하기 지나는 점의 y 좌표. 그러면 y는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인가? 이렇게 해서 일단 이 수직인 직선의 방정식이 나오는데 우린 이걸 구하는 게 아니라 교점을 구해야 되죠. 뭐 어떻게 하면 될까? 뭐 어떻게 해요? 이 직선이랑 이 직선의 교점을 찾아야 돼. 그게 이 수선의 발이란 말이에요. 교점 찾으려면 두식 뭐 해주면 될까요? 연립해주면 돼요. 맞아요. 연립해서 이 x랑 y에 해당하는 값을 찾으면 그게 바로 이 교점의 좌표가 되고 A에서 떨군 수선의 발이 나온다는 거.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해주시면